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 산소. 그런데 건강을 해치는 산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는 새 내 몸속에 쌓여 당뇨병, 치매, 암까지 온갖 질병을 일으킨다는 활성산소. 그럼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아주대의대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조선대 생명화학 고분자공학과 신현재 교수, 한명숙 요리연구가와 함께 활성산소 부르는 생활습관부터 항산화식품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딱 40이 됐는데요. 아직도 밖에 나가면 이런 소리 제법 듣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산소 같은 남자래나 뭐래나 아무튼 뭐 풋풋하고 상큼한 이미지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본인 입으로 잘도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산소 같은 네. 남자라고. 근데 뭐 네. 생각해보니까 산소라고 다 같은 산소도 아니죠. 혹시 그 산소가 산소자는 붙어있지만 오늘의 주제에 나오는 활성산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아니 뭐 어떻게 시작부터 보세요?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예,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웃고 예. 시작해도 되죠. 저는 산소는 다 같은 산소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산소 같은 남자가 있고 활성산소 같은 남자는 또 어떻게 틀린가요?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요? 산소와 활성산소 같은 산소자는 붙어있지만 산소는 보기만 해도 그냥 상큼해지고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이라면 네. 반대로 활성산소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그럼 이해가 확 가는데요. 예. 천당과 지옥이네요. 그러니까요. 전혀 단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왠지 두 분이 호흡이 척척 맞으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건강을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얼굴의 산소라고도 불리는 이 활성산소의 정체부터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이 참 많은데요. 활성산소, 넌 누구냐? 첫 번째, 인체의 배기가스라고 불린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산소를 들여 마시게 되는데요. 이 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이라든가 지방과 만나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약간 해로운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해로운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자동차에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이제 휘발유를 넣고 엔진을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게 되지요. 그럴 때 그 엔진 그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배기가스가 아주 깨끗한 반면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 같은 매연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몸에서 산소가 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게 되는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이 찌꺼기들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 활성산소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온몸이 활발해서 막 산소가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름이 활성산소예요? 예,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산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활성산소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무데나 가서 반응을 한다고 활성산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못을 공기 중에다 두면 공기 중에 아무리 산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쉽게 녹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면 산화철, 녹이 쓸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서요.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면 못이 쉽게 부러지듯이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 데나 가서 잘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활성산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활성산소의 첫 번째 별명이 배기가스였어요.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 건강도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붙은 두 번째 별명이에요. 공개합니다. 젊음과 건강을 훔쳐가는 도둑. 도둑. 이런 별명이 또 있어요. 잡아야지. 네. 도둑은 꼭 잡으셔야 되는데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도 많아지게 되고요. 염증도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노화가 촉진되게 되고 암이라든가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은 활성산소를 어떻게 줄이냐 하는 것이 건강을 챙기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요. 활성산소가 그렇게 안 좋으면요.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다 없애버리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젊음과 건강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하니까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싶으실 텐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지 싶은데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 파수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신 교수님. 네. 사실 이 활성산소는 영어로 리액티브 옥시전 이렇게 돼서요. 그 단어 자체로는 어떤 그 성격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반응만 잘한다는 거지 이게 반응을 잘하면 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승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니코틴 같은 그런 화학 물질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그 피 속에 백혈구라고 하는 그 면역 세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네. 걔가 그 돌아다니면서 폐를 깨끗하게 할 때 활성산소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성산소가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면서 안 좋은 세포는 버리고 좋은 세포는 이제 살리게 되는데요. 지금 PDP에서 나오는 것처럼 활성산소가 너무 적으면 서로 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죠. 어디 있어?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이 있어야 세포 간의 연락도 잘 돼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많으면은 네. 핸드폰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일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생활이 망가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적정량은 면역을 증강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더욱더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또 우리 몸의 방어 등 좋은 기능을 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노화는 물론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은 무엇이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나 티벗으로 문의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떤 질환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활성산소와 지방이 만나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활성산소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대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의 구조들과 결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과산화지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속으로 들어가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활성화시켜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세포벽으로 쉽게 들어가고 거기 쌓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부풀어 오르겠죠. 또 혈관의 내경은 좁아지게 됩니다. 혈관이 구불구불해지고 이완이나 수축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저희가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심장질환,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또는 말초혈관 폐쇄과 같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